안녕하세요. 저는 의사소통센터의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한 전자공학부 이진영입니다. 의사소통센터에 있는 프로그램 중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신가요? 의사소통센터에 존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중 제가 경험한 4가지의 프로그램의 후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사소통센터에서는 매달 하나의 주제를 선정해 토론을 진행하거나 논제를 제안받는 토론광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논제 제안에 참여를 했습니다. 문제를 고민하며 사회 여러 문제를 고민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제안한 논제 중 하나가 선정되어 씨앗 홈페이지에 올라온 경험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제 글이라고 인지하지 못한 채로 바라보게 되었고 제 글이 의견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글을 쓸 당시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생략한 문장이 글의 개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 학우들의 의견을 듣고 생각할 수 있는 등 일반적인 토론 광장의 장점 외에도 저에겐 글쓰기의 문제점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토론 광장에 참여한 것이 계기가 되어 의사소통센터의 글쓰기 상담에도 참여했습니다. 기존 개연성이 부족해 의견과 의도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제 글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위의 목표는 물론 제 글의 다른 문제점까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저의 글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짚어주신 문제점을 바탕으로 더 나은 글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글쓰기 상담 중에 이공계 학생들이 인문계 학생들에 비해 글을 덜 접하기 때문에 서투른 것이 당연하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책을 읽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자연스럽게 독서 인증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생각 없이 책을 읽었던 지난날과 달리 독서 인증제의 핵심 구절 및 인용 이유를 작성하며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고 고민하며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또한 토론을 진행하며 작가가 책을 통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독서 인증제에 참여하면서 가진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환경의 사람들은 같은 책을 읽고 같은 생각을 가질까? 라는 궁금증이었습니다. 마침 같은 대학, 같은 세대라는 비슷한 환경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독서 나눔 프로그램 리딩 2022가 개설되었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리딩 2022의 1분 리뷰를 통해 저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1분 리뷰는 한 명 한 명의 개성이 존재했지만 같은 단과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1분 리뷰의 구조가 유사했고 이를 통해 다양한 학과의 사람과 교류하는 삶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의 독서 습관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책을 작성할 만한 위치의 사람이라면 그 주장이 모두 타당하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작가의 주장에 대한 비판적인 사고를 거의 하지 않으며 그저 받아들이기만 했는 제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저는 트렌드 2021을 읽으면서 당연히 2022년의 트렌드를 잘 담고 있다고 생각하며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그저 2021년의 고찰에 불과하다는 몇몇 학우들의 비판적인 사고가 담긴 리뷰를 보면서 책을 비판함과 동시에도 깨달음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인문학적 역량을 키우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면 졸업하기 전에 위와 같은 프로그램들을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학우들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